자, 약속한 대로 고3 모의고사 풀이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4단원 위주로 풀이를 하고 4단원이 아닌 내용들이 필요하거든. 선생님한테 톡이나 남겨놓으면 추가적으로 더 하긴 하겠습니다. 전체 풀이를 다 올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양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4단원 위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 보내줬는데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PDF 파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잘못 열은 것 같은데요. 이상한 거에서 할 뻔했어. 됐습니다. 올해 모의고사고요. 3월달 모의고사네요. 자, 관련된 문제, 4단원 문제 골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열 반응을 고르세요. 그랬는데 연소 반응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중화 반응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흡열 반응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염화암모늄이나 질산암모늄 관련된 반응들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고 흡열 반응의 예로는 이거 이외에도 광합성이 이제 대표적인, 그리고 열분해 이런 게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죠. 지금 발열 반응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랑 다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또 뭐가 있나요? 이거 가역 반응 관련된 거네요. 3번. 젓갈색의 NO2로부터 무색의 N2O4가 생성이 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이와 관련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플라스크에 NO2만 넣었대. NO2를 넣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색이 옅어졌대. 왜냐하면 NO2가 갈색이고 N2O4가 무색이니까 갈색 기체가 무색의 기체로 변해간다면 색이 없어지겠죠. 기초 이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였다라고 됐어요. 근데 이게 잘 문맥상도 그렇지만 가역 반응이니까 완전히 무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무색 기체로 변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얘도 남아있는 상태, 역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갈색 기체랑 무색 기체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게 가역 반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옅어는 지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면 문제풀이 간단하겠죠. 자,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체 분자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T초가 뭐죠? T초. 색이 변하지 않는, 즉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T초죠. T초가 될 때까지는 NO2가 N2O4로 바뀌는 게 우세할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NO2 분자가 하나의 N2O4 분자로 바뀌니까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하죠. 감소.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T초 이후에는 N2O4 분자 수가 변하지 않는다. 평형에 도달하면 양쪽 반응물, 생성물 모두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순간순간은 왔다 갔다 하니까 변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자, T초 이후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틀린 보기라 그랬죠. 가역 반응은 정반응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지만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보기는 대표적인 오답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늘 강조했던 거니까 틀리지 않겠죠. 이제는 혹시나 해서 보는 겁니다. 4번은 2단원, 5번은 2단원 내용이네요. 6번은 3단원, 7번도 3단원, 8번도 2단원, 9번은 1단원, 10번은 3단원, 11번은 2단원, 12번은 3단원, 13번. 산화환원 반응 나왔어요. 그죠? 황을 다이크로뮴산 칼륨 수용액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식의 화학 반응식이다. 조금 크게 보려고 확대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산화수 변화를 보면서 반응식 개수가 안 나왔으니까 개수부터 맞춰야 되는데 자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얘가 플러스 6입니다. 이게 바로 안 찾아지는 사람은 칼륨이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전체 합쳐서 0 되려면 크로미움이 플러스 6이다 라고 찾으세요. 요거는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데 별로 의미 없죠. 황이 0이고요. 혼자 있으니까. 요거는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고 여기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3,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4. 여기서 가장 의미 있어 보이는 산화수는 황 0에서 4로 바뀌었고요. 크로미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크로미움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바뀌고 황은 0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산화수가 감소한 녀석이 누구죠? 크로미움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갔으니까 3개의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된 거죠. 얘는 4개의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산화환원 될 때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얻은 전자와 잃은 전자가 같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얻은 전자랑 잃은 전자가 같으려면 크로미움하고 황이 1대1로 반응하지 말고 4대 3으로 반응해서 크로뮴 4개에 황이 3개가 반응을 하면 12개의 전자를 잃고 12개의 전자를 얻게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자, 크로뮴이 4개니까 이 크로뮴 4개 되려면 A는 2가 되겠죠. 2. 크로뮴 4개 되려면 여기 D는 2가 되겠죠. 황이 3개가 되려면 여기는 3. 어우, 맞춰져 있네요. 근데 이게 보여있는 개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찾는 건 안 좋아요. 다 비워놨을 때 못 찾으니까. 황이 3. 됐죠. 나머지는 개수 맞춰 세면 됩니다. 여기 칼륨이 총 4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4가 될 거고요. 그죠? 칼륨 보고 맞췄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여기는 4, 2, 3 개수 다 맞고 여기는 2, 3 맞으니까 여기 개수 찾을 때는 여기 수소가 여기만 들어있죠. 수소 개수 보고 맞추면 되겠는데 여기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EH2가 되네요. 혹시 찜찜하면 산소 개수 한번 세보면 잘 맞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산소가 여기에 14, 여기가 내가 2라고 했으니까 2. 오른쪽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4, 여기가 3개씩 2개, 6개. 그리고 여기가 6개. 16개씩 딱 맞나요? 맞네. 그러니까 A는 2, B는 2, C는 4, D는 2가 잘 맞네요. A는 2, B는 2, C는 4, D는 2니까 얼마냐? 16 아니잖아. 그치? 10이죠. 10. S의 산화수는 0에서 4로 증가한다. 맞네요. K2CR2O7은 지금 어떻게 돼요? 크로뮴이 들어있는 요 다이크로뮴산 칼륨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산화수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됐어요? 환원이 된 거란 말이야. 환원이. 환원된 물질은 뭐라 그랬어요? 산화제라고 했죠. 산화제. 그러니까 환원제로 작용한다가 아니고 산화제로 작용한다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도 틀리고 디귿도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 1번. 뭐 어렵지 않게 푼 것 같지만 익숙해질 때까지는 꽤나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안 풀리면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도. 이건 1단원 문제인데 4단원에도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좀 봐두면 좋아요. 자, 그렇죠. 이건 4단원 농도 문제죠.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아세트산 몰농도를 구한다는 건 지금 아세트산 몰농도를 모른다는 거잖아. 그치? 요 아세트산 수용액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요. 삼각 플라스크에 이렇게 담아. 이렇게 용액을 이렇게 담아. 그런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색 변화 보려고 지시약을 살짝 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뷰렛을 꽂아가지고 여기다가는 0.1 몰농도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채운 다음에 쭉 떨어뜨려요. 이 뭐에다 넣는다 그랬죠? 뷰렛. 중화 반응할 때는 뷰렛. 중화 적정할 때는 뷰렛을 씁니다. 뷰렛에 꼭지를 넣어 조금씩 가다가 붉은색이 사라지지 않으면 중화 반응을 중화점을 살짝 지나간 건데 보통 색 변화가 일어나면 중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니까 나가 요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다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읽었을 때 어디야? 눈금이 어디 있어요? 3에 있잖아. 눈금이 3. 이 눈금이 내려간다고 쭉 해갖고 어디까지 내려왔을까? 이게 원래 길어요. 길어갖고 여기 이제 3 돼 있는 데 있다가 쭉 내려가가지고 23 돼 있는 데까지 내려갔어. 그 말은 어떻게 돼요? 20ml만큼 들어갔다는 거죠. 이 아세트산 수용액을 중화할 때 NaOH 수용액 몇 몰 농도? 0.1몰 농도 20ml 넣었을 때 완전 중화되었다라는 거죠. 됐어요. 뭐 여기서 농도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 묻는 답이나 대답해 보죠. 기억은 피펫이 아니고요. 뷰렛. 피펫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우기면 틀려요. 뷰렛입니다.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부피가 같다면 농도도 같겠죠. 근데 지금 이 아세트산을 중화하는데 NaOH를 10ml에 2배를 썼어요. 더 많이 썼죠. 그럼 더 많이 쓴 쪽은 이쪽이 붉은 쪽이라 그랬죠. 이쪽이 진하다는 거야. 2배로 진하기 때문에 여기가 부피는 2배로 많이 쓴 거야. 아니면 M1V1은 M2V2 이용을 해가지고 얘는 농도를 모르니까 X라고 하고 X몰 농도 10ml를 중화하는데 0.1몰 농도 20ml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도 X값은 0.2몰 농도 이렇게 나오죠.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맞죠.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거를 잘 모르던데 농도하고 몰수하고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농도는 퍼센트 농도 기억나요? 10% 소금물 이러면 소금이 10g 들어있다는 뜻인가? 그거 아니랬죠. 10% 소금물이라고 하면 10% 소금물도 이만큼 있으면 그 안에 10%가 소금이라는 거야. 그럼 이만큼 많이 있으면 소금이 그 안에 이만큼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농도라는 건 어떤 용액에서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한 거예요. 많이 들었나 적게 들었나.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기준으로 100g 기준으로 몇 g이 들어있는지 미안 딱꼭지 나가지고 몇 g이 들어있는지를 표현하는 거고 몰 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 1리터, 부피 1리터 기준으로 몇 몰, 용질이 몇 몰, 화학에서 몰수로 세는 게 편하니까 몇 몰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농도죠. 그러니까 1몰이라 그러면 그냥 1몰이 있습니다가 된 거야. 1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용액이 1리터당 용질이 1몰씩 들어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몰 농도랑 1몰은 전혀 다른 거야. 1몰 농도 수용액이라도 부피가 적으면 1몰이 안 들어있을 수도 있죠. 1리터당 1몰이 들어있는 거니까. 일단 그래도 뜻은 알아야 공식을 쓰죠.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공식은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몰 농도. 여러분들 책 보면은 이거 많이 써져 있을 거야. 나 지나가다 보니까 선생님 칠판에 써줄 때마다 쓰더만. 제발 좀 머릿속에 써요. 머릿속에. 자,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돼 있는데 일단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을 구하려면 아까 전에 0.1몰 농도 NaOH 20ml를 들어갔다 그랬죠. 그 이 안에 OH-가 몇 몰 들어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구하고 싶으면 몇 몰인지 구하고 싶으면 몰 농도하고 용액의 부피 곱해가지고 요거 구하면 돼요. 몰 농도는 0.1몰 농도, 용액의 부피는 20ml죠. 그러면 곱하면 2니까 2몰 이러면 큰일 난다 그러죠. 이게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0.02리터. 그래서 이 몰수는 0.002몰 이렇게 되는 거죠. 중화 반응했으니까 H 플러스 몰수도 같겠죠. 0.002몰. 그래서 이거랑 이거 만나면 물이 0.002몰이 생성이 된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 티귿이 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리터로 바꾸는 게 정석이긴 한데 셈은 이렇게 안 쓰고 0.1몰 농도에 20ml면 그냥 그냥 숫자 계산하고 2ml가 있으니까 미리몰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익숙치 않으면 이렇게 쓰는 게 됩니다. 0.002몰이나 2ml몰이나 같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줄 거려고 줄 건 게 아닌데. 다음 문제. 자, 남아있는 것 중에서 18번, 19번이 시험 범위인데, 19번은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울 테고, 18번은 무조건 풀 수 있게 해두세요. 19번도 풀이는 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18번. 표는 25도씨에서 세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pH가 4, 5, 8, 100, 500, 5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성 수용액은 어떻게 되느냐? 25도씨니까 pH가 7이면 중성이고 7보다 낮으면 산성이죠. 7보다 pH가 작으면 산성이란 말이지. 7보다 크면 염기성이고. 그러니까 가와 나 둘은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겠네요. 수용액 속의 H3O 플러스의 양은 가가 나의 10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pH가 4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계산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써주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라는 뜻이에요. 농도의 농도. 그 말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라는 거야. H 플러스의 농도가. 같은 방식으로 얘도 H 플러스의 농도는 구할 수 있는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몰 농도가 되죠. 근데 몰수를 물어보면 방금 전에도 했잖아요. 농도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 그 농도에다가 아까 어떻게 되냐 그랬죠?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용질의 몰수 구하려면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부피를 곱한 값을 비교해야 돼요. 가에는 0.1리터고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고 이게 용질의 몰수예요. 나는 용액의 부피는 0.5리터고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 이거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죠. 근데 계산을 안 했어요. 일부러. 왜? 10배냐고 물어봤는데 딱 봐도 10배는 아니길래.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됐죠. 다에서 요인은 어떻게 되느냐? 다에서는 pH가 8이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몰. 근데 수용액 안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둘이 곱해서 항상 KW가 돼야 된다 그랬죠. KW. 근데 10의 마이너스 4, 14승이라고 써져 있거든. 그러면 이 수용액 안에 OH-는 10의 마이너스 6승몰 농도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이용하면 이게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여기까지 잘 해놓고 조심하세요. 이 지수가 음수니까 100이죠, 100. 어떤 친구는 여기 다 해놓고 100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 지수 계산 뭐 1학년 때 많이 했으니까 잘 할 거라고 믿지만 순간순간 헷갈리거나 계산법 잘 모르면 부끄럽지 마서 물어봐요. 모르는 채로 두지 말고. 됐죠? 자, 하나 더. 19번. 요거는 간단히 풀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풀어보면 풀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풀어보려니까 또 풀이가 또 안 떠오르고 막 걱정인데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HCl과 NH를 부피를 달려 반응시켰을 때 혼합 용액이다 그랬는데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고 전체 음이온수는 2N이래요. 우와, 너무 쉽다. 아닌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거 잘 들었으면 기억할 수 있는데 이게 혼합 일가산하고 일가산하고 일가염계를 섞었을 때 이 이온의 개수는요. 전체 이온도 양이온도 음이온도 혼합 전에 많았던 녀석의 개수 기준으로 맞춰줘요. 이게 용액이 산성이라는 건 HCl보다 NaOH가 더 많았다는 뜻이고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각각 몇 개씩 들어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전체 음이온수가 2N이라는 건 혼합전에 Cl 마이너스가 2N이고 OH 마이너스는 그거보다 개수가 적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돼요. 이게 둘이 혼합해서 염기성이라는 건 NaOH 쪽이 HCl보다 더 많았다는 뜻이고요. 전체 음이온수는 얘가 맞춰준 거라는 거야, 얘가. OH- 쪽이. 됐죠? 그럼 다 풀었어요. 응? 왜 이게 다 푼 거지?
이게 OH-가 N개라는 건 20ml 속에 Na 플러스도 N개죠. 그리고 Cl-가 2N개면 H 플러스도 2N개죠. and 그 다음이 중요해. 선생님 화면에서는 뭐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녹화한 거 보니까 이 연두색도 잘 보이더라고요. 혹시 잘 안 보이는 색깔 있으면 얘기하세요. 사용하지 않을게요. 여기 보니까 OH-가 20ml에 N개 들어있으니까 30ml에는 2분의 3배, 1.5N개 들어있겠죠. 1.5N개. 마찬가지야. Cl-가 80ml에 2N개 들어있으니까 30ml에는 요거의 8분의 3배. 8분의 3배면 얼마냐? 4분의 3N, 0.75N이 들었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0.75N. 다 푼 거예요. 사실 이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아마 이걸 물어볼 테니. 이거 같으면 H 플러스가 몇 개예요? 80의 N이니까 40ml N개. 80의 2N이니까 40ml N개.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얘는 NaOH가 20의 N개니까 10ml 0.5N개. OH-가 0.5N개. 그러면 H 플러스 N개고 OH-0.5N개니까 산성이 되겠죠. 그리고 음이온은 많은 쪽과 음이온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끝. 연습적으로는 이 정도는 쉬운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문제 푸는 눈도 부족하고 바로 풀이가 안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습하면 이 정도 유형으로 나오면 주워 먹는 거죠. 자, 기억은 중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성이니까 틀렸죠. 혼합전의 몰농도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용질,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을 구할 때는 둘을 곱해서 이렇게 구했고 몰농도를 구하려면 이거분의 이거, 용질을 부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NaOH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세 용액이 같은 거니까 농도는 셋 다 같은 거죠. 요걸 쓸게요. 20ml당 N개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농도로 보면 농도 비교하라 그러면 개수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부피로 나눈 값을 비교하면 돼요. HCl은요. 40ml당 N개 들어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이 진한 거란 말이죠. 농도는 2대1이죠. 2대1. NaOH가 HCl의 2배이다.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가 다의 1.5배다라고 했는데 가는 요거 2N개랑 요게 1.5N이니까 가에서는 1.5N개의 물이 생기죠. OH-가 적으니까 OH- 개수 기준으로. 다는요. 얘가 0.5N이고 이게 N이니까 0.5N이죠. 가가 다의 1.5배가 아니고 3배네요. 3배.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 2번. 아이고. 쫄탱이라 많이 어려울까 봐 걱정했는데 풀만한 문제였긴 해요. 잘 봐주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잘 푼 것보다 기출문제 비슷한 유형이 굉장히 많으니까 풀이법을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는 풀이가 끝이고요. 좀 쉬었다가 4월 모의고사 풀이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